조선 왕조 500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감히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한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가장 은밀한 처소 깊숙이 자리하며 모든 정보를 손안에 쥐고 권력을 좌지우지했죠. 백성들은 그녀를 두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요물이라거나 조선을 좀먹는 간첩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좇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처절한 몸부림을 택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조선시대 가장 논란 많았던 한 여인의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정보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죠. 왕의 곁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때로는 적국의 동향을 탐지하여 왕에게 보고했던 그녀의 행적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간첩이라 낙인 찍었던 이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손끝에서 오고 갔던 수많은 비밀 정보들은 단순한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였을지 아니면 위태로운 조선의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을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조선을 둘러싼 명과 후금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광해군은 실리 외교라는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 이름 없는 궁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왕의 귀에 속삭였고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달했을까요? 한낱 궁녀의 신분으로 감히 왕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녀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정보를 연결하는 존재처럼 궁궐 안팎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 내 권력을 장악했던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섰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녀의 정보 활동이 실제로 조선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면 왜 그녀는 역사 속에서 악녀 혹은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기억되어야 했을까요? 이는 승자의 기록이 얼마나 한 인물의 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흔적을 쫓으며 그녀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의 베일을 걷어내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시대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나라를 위협했던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이제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펼쳐볼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녀의 삶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주무르던 그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마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을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짜듯 그녀는 궁궐 안팎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촘촘히 만들어갔습니다. 왕의 두터운 총애가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방패이자 권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정보 수집 방식은 단순히 귀동량에 그치지 않고 매우 다채롭고 치밀했다고 전해집니다. 궁궐 깊숙한 곳,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환관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사소한 움직임부터 대신들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궁중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미세한 정보의 파편들을 그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겠죠. 또한 같은 궁녀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심어두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소문이나 왕실 가족의 동향, 심지어는 고위 관료들의 사생활과 약점까지 그녀의 귀는 온갖 정보에 늘 활짝 열려 있었을 테니까요. 마치 살아있는 정보의 뿌리처럼 궁궐 깊숙이 뻗어나갔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집된 파편 같은 정보들을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며 그 속에 숨겨진 의도와 맥락을 꿰뚫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왕에게 전달할 때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가공하거나 특정 부분을 교묘하게 강조하여 왕의 판단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했던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러한 왕에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죠. 때로는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특정 정책을 강행하거나 예기치 않은 임무를 숙청하는데 그녀의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왕에게 전달된 정보가 중요한 외교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나 궁중의 복잡한 권력 구도를 하루아침에 뒤흔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왕은 그녀의 정보력과 통찰력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우는 결과를 낳았겠죠. 마치 왕의 그림자처럼 모든 중요한 결정의 배후에 그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빛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에까지 거침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녀를 향한 대신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나라를 좀먹는 요사스러운 여인이라 비난하며 왕이 그녀의 간언에 휘둘려 나라의 근본을 그르치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그녀가 왕을 조종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굶주림에 지친 민심은 그녀를 향한 증오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긴장감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감돌았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녀의 권세는 날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갔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대신들의 적개심과 의심의 눈초리 또한 더욱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과 상소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왕은 굳건히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럴수록 신하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활화산처럼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녀의 처소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뇌물이 오가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은 당시 그녀의 위세를 짐작하게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은 어떤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녀의 권세가 절정에 달해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던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격변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1623년 인조를 옹립한 반정 세력은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했고 광해군은 졸지에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몰락은 곧 그녀의 몰락을 의미했죠. 반정군에게 붙잡힌 그녀는 그야말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녀가 반정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가혹한 신문 끝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 속의 그녀의 이름은 나라를 좀먹는 간신이자 조선의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죠.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요물이라는 비난은 이제 공식적인 역사서에까지 새겨져 그녀를 악녀 중의 악녀로 규정하는 데 일조했을 겁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탐욕과 권력욕 때문이었다고 폄하되었고 그녀가 왕의 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은 역적의 행위로 치부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넓어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충격적인 반전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재조명되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광해군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중립외교는 결코 나약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한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추진했던 이러한 생존 외교 속에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녀가 행했던 간첩 행위들, 즉 왕에게 은밀하게 전해졌던 수많은 정보들은 사실 조선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 활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했던 그녀의 능력은 어쩌면 광해군의 복잡한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녀의 간첩이라는 낙인이 단지 승자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의 복잡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과연 그녀를 어떤 시선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승자의 기록 속에 영원히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둘러싼 역사적 평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늘날까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나라를 좀먹는 요물이자 왕을 농락한 간신으로 묘사하며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악의 상징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한층 더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녀의 간첩 행위가 광해군의 현실적인 외교 정책, 증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조선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고육지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보 활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가 파도를 헤쳐나가듯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는 해석이죠. 그녀가 왕에게 은밀히 전했던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결정들은 어쩌면 단순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술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오간 정보들이 광해군으로 하여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외교를 펼칠 수 있게 한 핵심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의 간첩이라는 꼬리표는 단지 승자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을 규정하는 기준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이야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조선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분명 막대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의 흐름을 장악했던 그녀의 존재는 당시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알게 모르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비록 그 결과가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과연 가능했을지, 혹은 조선이 또 다른 형태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았을지 상상해